반갑습니다. 자, 오늘 98페이지 할 차례죠. 98페이지. 지난주에 한 게 용의 정의, 중개대상물,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를 했는데 시험에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98페이지 등록 및 결격 사유입니다. 등록의 의 같은 거는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것만 나오고요. 등록이라는 것은 오를 등자, 우리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등록, 기록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 대선 후보 등록 이런 것도 다 같은 등록이죠. 등록, 장부에다 올리는 게 등록입니다.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놓고 이 사람 중개업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등록 대장에다 기재하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신고제였습니다. 1961년도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제를 채택했다가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서 허가제를 시행하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지금 모든 변호사, 의사, 변리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 직업인들 전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봐도 등록증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래서 옛날 허가제, 제가 1999년 4월 25일 날 10회 때 자격증을 땄는데 이때는 허가 신청을 하니까 허가 언제 나오냐 물으니까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왜 모르냐 물어보니까 허가 총량제라고 그래요. 한 명 폐업해야 허가 내준다 하더라고요. 즉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입니다. 그런데 등록은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됩니다.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 요건에 맞지 않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반려하겠죠. 이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도 무조건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점은 등록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등록하고 신고제의 차이점은 신고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일단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따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 99페이지 양가로 3번 기속적 행정행위다. 이 말은 자유재량행위의 반대가 기속적 행정행위입니다. 즉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는 물론 거의 안 나옵니다만은 양가로 4번 대인적이고 일신전속적이다. 그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준 것이고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일신전속입니다. 다른 사람 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하고는 다릅니다. 건축허가도 이게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입니다. 허가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건축허가도. 자, 어쨌든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물건을 보고 허가 내줬기 때문에 허가 받아놓고 다시 건축주 변경 신고하면 다른 사람이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등록을 했다가 그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사망 신고하고 대신해서 중개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두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니라 모두 생략 등기라고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그 근서를 업하면 이게 모두 생략 등기. 그 정치인들 모두 발언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처음을 아예 건축 허가 받아놓고 사실 다 지어놓고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고 그냥 건축주 변경 신고해가지고 매수인이 완공공사 완공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게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처음을 생략한다고요. 자, 어쨌든 대인적 성격이고 일신전속적입니다. 양가로 5번 영속성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옛날에 허가제였을 때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번 등록을 하면 영원히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 그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이제 100페이지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가 잘 돼 있는 게 옆에 몇 회 때 출제됐다고 체크돼 있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만 해도 80점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시험에 나왔다고 체크 안 돼 있는 거는 아예 안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00페이지 등록 신청자인데, 자, 그러면은 먼저 등록 절차를 보고 나서 다시 큰 흐름을 보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는데, 등록 절차 이 말은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용어 정의가 등록을 한 자죠. 등록을 한 자가 개업 공개사입니다. 시험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죠. 공인중개사 아닌 부칙개공도 있잖아요. 그냥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가. 자, 개업을 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 변호사는 자격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판례, 대부분 판례 있습니다. 변호사가 등록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는데 소송했는데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변호사도 등록할 수 없다. 무조건 자격 취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돈 한 1억 주면 자격 취득 안 하고 개업할 수 있다면 차라리 1억 내고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떤 면에서. 그런데 안 됩니다.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자격증 안 따고는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자, 그리고 나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무소를 먼저 확보하고 실무 교육을 받아도 그는 상관없습니다.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실무교육 수료증도 제출해야 되고, 그 둘 중에 둘 다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면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서면 통지입니다. 서면 통지. 등록 신청하면 편지 옵니다. 집으로 등록됐다고 통지서가 옵니다. 자, 등록 통지 받고 나면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요.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우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숫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이 있는데,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인장 등록도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되고요. 보정설정도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조문에는 등록을 한 날로부터,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 개시는 등록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없고 인장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장 등록도 법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출제를 했었는데 이 등록 신청을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왜? 개업공개사가 되는 시기는 언제이기 때문에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자라고 하면 등록 처분을 하는 순간입니다. 등록 처분을 한다는 것은 등록대장에 올리는 거에 기록을 올리는 순간 개업공개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에 출제됐는데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나서 아직 등록증도 받기 전에 보정설정도 하기 전에 인장 등록도 하기 전에 이때 업무를 해도 무등록은 아니다. 왜? 등록 처분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등록은 이미 됐기 때문에 제가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등록번호가 적혀져 있더라고. 편지 온 데 보면 그 등록번호가 적혀져 있다는 건 이미 등록됐죠. 그래서 무등록은 아니라고요. 등록 통지 받고 나서 보정 설정 안 하고 등록증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같아요.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요. 등록 처분 통지 받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이게 개업 절차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할 때까지 절차고요. 자, 다음은 그러면 110페이지 등록 신청자입니다. 등록 신청자는 1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및 법인입니다. 공인중개사 및 법인.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100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1번 찾았습니까? 공인중개사 및 법인 해가지고 가로 안에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양가로 1번에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포함하면 X입니다. 제외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란 자격증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개업을 하면 상도위에 어긋나잖아요. 제가 여기에 강사로 강의하고 있으면서 바로 옆에 건물에 학원 차려가지고 원장하는 거 상도위에 어긋나겠죠. 마찬가지에 그 부동산도 나무 밑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만두지도 않고 개업을 하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외국인도 자격증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뭐 등록을 요하지 않는 특수법인이 있다. 후술하기를 한다. 적어놨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요. 등록을 하는 특수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밖에 없고요. 등록을 안 하는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요 세 개는 등록 안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수법인도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그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특례가 있는 경우만 등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 개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합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왜?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특수법인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 메뉴에 보면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3번 프린트 3번 메뉴에 있는 거. 따라서 특수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제한 받는 자 거기 2번에 10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된다 했죠? 소속 공인중개사 안 된다고 돼 있는 거고요. 10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고는 등록 못한다 했죠?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휴업한 개업공개사가
폐업한 경우와 달리 업무정지 처분받은 교육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받았으면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시험에 그 2번 나왔다는 게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X. 다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만두고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등록 요건 구비 등록 기준인데요. 102페이지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102페이지 양가로 1번 실무교육 받고 103페이지 사무소 확보 이 2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의 등록 기준은 이 2가지라고요. 시행령 13조에 보면 2가지니까 시험에 오지선다행으로 내기 어렵죠. 그래서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왔냐면 시험에는 104페이지 2번에 보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이 보니까 27, 28, 30일에 나왔다고 돼 있죠. 옆에 별표 이게 중요합니다.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그 2번에 맨 마지막에 양가로 1번 바로 위에 보니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 없다. 우리 프린트 3번에 메뉴에 있는 것처럼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 없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단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 안 한다. 이 말은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프린트는 3번. 첫 번째 우리 교과서는 양가로 1번에 있네요. 양가로 1번 104페이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하고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상법상 회사인데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5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뭐 상법상 회사 이런 거 지금 105페이지 밑에 넓혀보기 박스 안에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종류 5개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고요.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되잖아요. 옛날에는 협동조합 이게 없을 때는 상법상 회사여야 하지만 지금은 상법상 회사 아니라도 된다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꼭 상법상 회사 종류 5개 암기하지 말라고요. 뭐 하면 좋겠지만 왜냐면 우리 용량 머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자꾸 집어넣으면 뭔가 빠져나가야 돼. 안 빠져나가고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터져버리죠. 머리가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빼내야 된다고 자꾸 들어가면 용량을 초과해서 넣으면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암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해도 상관없는데 뭔가 암기를 하면 다른 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인간 뇌의 용량은 한계가 있거든요. 저도 단순하게 살아요. 심플하게 필요 없는 거. 뭐 와이프는 제 전화번호도 다 암기하는데 저는 휴대폰 입어가지고 집에 전화를 못해서 와이프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맨날 번호만 그냥 자동으로 입력돼 있으니까 안 누르다 보니까 굳이 그런 걸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휴대폰 잊어먹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집에 연락도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가지고 막 엄청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냥 단순히 누르니까 그래. 단순하게 사니까. 와이프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런다 이러는데 그는 사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가슴이 뛰면 그거는 병원에 가봐야 돼. 사랑하고 그러면 왜 그런지 심장이 뛰고 이러면은 죽이고 싶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자, 어쨌든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과서는 106페이지 양가로 2번. 우리 프린터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중개 외에도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 업무는 겸업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겸업해도 된다. 따라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그 6개는 조금 이따 오늘 할 겁니다. 진도 나갈 거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겸업해도 된다. 도배이사업체 소개 이런 거 해도 됩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106페이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공인중개사, 이 말은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사를 차리려면 또는 본사를 차리려고 하면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하겠죠. 근데 자격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인데 앞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이라고 하면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원하고 사원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앞으로 그냥 임원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한 명 합자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무한 책임하고 유한 책임하고 뭐가 책임이 더 무거운 거예요? 무한이 무거운 거죠. 무한이라는 건 뭡니까? 무한, 한도가 없는 게 무한이니까 책임을 무한대로 지는 게 더 훨씬 무거운 거고, 유한은 한도가 있는 게 유한입니다. 유한. 그 무한 책임 사원이 더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임원하고 똑같다고요. 주식회사. 한 명 합자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래서 우리 프린터 56번에 3분의 1,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분수 다 정리되어 있죠. 3분의 1 2개 나와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이게 계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대표이사 1명이 있고 나머지 임원이 1명 있습니다. 총 2명의 임원. 우리 중개법인은 임원이 최소 2명은 돼야 됩니다.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1명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법인은 반드시 임원이 2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럼 대표이사 1명 있고 나머지 임원이 1명 있다면 이 2명 중에 공인중개사는 몇 명 이상 해야 되냐고요. 3번을 몇 명이냐고. 우리 1명, 2명, 0명, 3명. 답은 대표이사 1명 있고 나머지 상무이사 1명 있다고요. 그럼 임원이 총 2명이야.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몇 명 해야 되냐고요. 1명, 2명. 답은 둘 다 공인중개사 해야 되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 대표자 빼고도 1명 더 있어야 돼. 우리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와는 달리. 왜? 대표자는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면 1명 더 있어야 된다고. 임원이. 주식회사는 상법상은 1명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되고 나머지 1명은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이면 되죠. 근데 사람을 모가지 자르고 다리 자르고 해서 3분의 1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1명 다 공인중개사야 되죠.
그 둘 다 공인중개사야 되면 최소한 공인중개사 2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법인 만들려면. 또 이런 것도 출제됐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 7명이면 이 중에 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이면 된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숫자 계산하는 거 X죠. 6명에 3분의 1이 2명이니까 7명이면 2.333명이니까 사람을 3분의 1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명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기출문제에.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107페이지 맨 위에 4번이고요.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3번. 모든 임원입니다. 대표자 포함이니까 모든 임원, 전원, 이게 사적이죠. 모든. 앞에 전원이라는 게 이게 옛날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건의를 하고 질문하다 보니까 지금 전원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요. 이 전원이라는 말이 없어도 앞에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으니까 전원이 없어도 전원 있는 거나 같죠, 해석상. 근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책임자가 분사무소 있을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시험에 임원의 3분의 1 이상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고요.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즉 자격증 없어도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요.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실무교육은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무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지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2달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사용검사 받고 나서도.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는 말을 쓰고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는 말을 쓰고 기타 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써요. 준공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법마다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의미는 같은 의미죠. 준공검사나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이나.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꼭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 확보해도 상관없죠. 사용권 안에는 소유권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소유를 해도 되고 자기 건물이라도 되고 임대차를 해도 되고 사용대차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공짜로 빌려서 써도 된다고. 사용대차. 이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107페이지 그 양가로 6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이거는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은 아니에요. 법 10조 결격 사유라고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가로 6번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등록 기준으로. 이거는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은 아니라고요. 법 제10조 결격 사유로 따로 나와 있고요. 물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은 아니다. 시행령 13조는 여러분들이 그 법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등록관청인데 맨 밑에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인데 109페이지 자치구, 비자치구, 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비자치구라는 게 뭡니까? 수원시, 영통구 이런 것처럼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구를 비자치구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죠. 무조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 그 다음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지적법상 소관청 전부 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용인시 처인구면 처인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 용인시장이 아니고.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천시에 사무소를 차리려면 여주도 시죠. 여주시에 양평은 군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양평은 아마 개발을 못하고로 해서 그럴 거예요. 거기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이런 거 양평은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되기가 좀 쉽지가 않나 봐요. 전원주택은 많이 양평에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사무소를 이천에 두고 집은 여주시에 있으면 등록관청은 이천시장이죠.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이때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 군이면 군수, 양평이면 양평군수가 등록관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비서류입니다. 등록신청서류 109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구비서류.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이게 법조문 순서입니다. 법조문 순서인데 우리 교과서는 지금 여권용 사진을 먼저 해놨네요. 여권용 사진.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프린터 2번에 있는 순서 볼까요? 아니면 그냥 교과서 보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여권용 사진. 옛날에는 반명안판 사진이었습니다.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정부 관공서에 제출하는 모든 사진은 다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반명안판 사진. 지금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운전면허증에 붙이는 사진도 원칙 여권용 사진입니다. 근데 반명안판 사진도 뭐 가져와도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럼 자기들이 늘리더라고요. 사진을. 그 3.5 곱하기 4.5cm죠. 여권용 사진은. 반명안판은 3 곱하기 4cm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건물이라면 건축물 내장이라든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남의 건물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걸 제출하면 되겠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에는 안 되고요. 미등기 건물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뭐 법조문에는 서식에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위법 건축물에서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상가 건축물에 지금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덜렁 권리금 주고 인수를 받아버렸어요. 이미 권리금 다 줘버렸어요. 근데 등록 신청이 들어갔는데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개업하기 전에 권리금 주기 전에 미리 지번을 시청에 그 부동산 그 등록 담당자 보통 지정민원과에서 많이 해요. 따로 부동산 등록을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지정민원 업무 하면서 등록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 전화해가지고 지번 말해가지고 여기 등록됩니까? 꼭 물어보고 해야 돼요.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면 전화로 하면 간혹 실수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확실하죠 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직책 뭔지 이런 거 물어보고 녹음 다 해놔야 돼. 나중에 그래 안 그러면 나중에 자기는 안 했다고도 하거든. 그런 말 누군지 항상 물어봐야 돼. 직책이 뭐고 이름이 뭔지 그걸 꼭 물어봐야 돼. 안 그러면 나는 막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면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걸 녹음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위법 건축물이면 예를 들면 상가 건축물에서 옛날에 사람은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주인이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했으면 위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면 등대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새로 개업은 안 된다고요. 이미 하고 있던 사람은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이 옛날 사람은 내가 등록 안 해줬으니까 등록해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그때 없어서 그 나한테 묻지 따지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안 된다. 위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법 건축물이 많아요. 그 상가 건축물 뭐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거 이런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인데요.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지금 보니까
조치를 협회는 조치를 뭐 안 한다고 하고 저는 지금 협회도 실무교육 강사를 하고 있고 동국대학교도 하고 있는데 동국대학교하고 열린사이버대하고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근데는 이게 이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더라고요. 그 국토부 사이트가 있대. 그 사이트에 수료했다고 입력하면 등록관청에서 바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자,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원칙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출 안 해도 된다. 아마도 올해까지는 지금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까지는 이게 인터넷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인터넷으로 실무교육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 어디에 있든지 편하기는 하죠. 그 대신에 편하기는 한데 또 사람들 모이면 그 인적 네트워크 그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정보도 얻고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사람을 얼굴 보면. 근데 인터넷으로만 하니까 편하긴 한데 또 막연하게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불안한 그런 건 있죠. 사람들 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요. 다 코로나 때문에 그 전부 다 학교도 대학교도 옛날에는 전부 대학원도 이게 줌 강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 걸리면 걸리고 그냥 다 강행하더라고. 저도 지금 학교 나가고 있어요. 직접 얼굴 보고 대학원 강의하는데 직접 사람 보면서 하더라고. 그런 코로나 대응 매뉴얼은 있더라고. 학생 걸리면 뭐 PCR 검사 이거 제출하면 그냥 출석 인정해주라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걸리면 그냥 일주일만 강의하지 말고 쉬면 된대요. 그러다 죽으면 책임은 단 못 진다.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조심하세요. 지금 하루에 죽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금 1,500명 죽는다고요? 죽는 거는 그렇게 안 죽을 텐데 그렇게 많이 죽어요. 하루에 한 200명 정도 될 걸요. 1,500명까지는 안 죽을 거예요. 지금 걸리는 사람이 아마 2,000에 하루에 한 1,500명 정도 되겠네요. 2,000에만 걸리는 사람이. 계속 문자 오더라고. 또 여기 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다음의 서류라고 했는데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인데 외국인인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스스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즉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걸. 근데 외국 사람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110페이지 상법 614조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보니까 상법 614조를 그 밑에 적어놨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상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 법인은 제출해야 된다. 법조문 있는 그대로 한 번 딱 나왔다고 33번 시험 봐가지고 그 위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 이름이 뭔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뭔지 알고 싶으면 인터넷 치보면 나와요. 우리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나라가 한 100여 개 국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확인서만 있으면 그냥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2번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는데 우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3번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거 19가지를 정리해놨죠.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용인시 처인구에 등록을 하려면 처인구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용인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종별 변경. 이게 책에는 우리 책에는 이게 뭐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종별 변경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부칙개공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번에도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종별이 종류별 이 말이죠. 종류별이 3개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3개가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가 부칙이라는 말 들어간 부칙개공 들어가는 건 시험에 2006년 이후 나온 적 없습니다.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부칙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찾지를 못해요. 지금 부칙이 아니라 7638호 부칙 제6조 2항입니다. 찾기 힘들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법조문에. 그래서 시험에 2006년 이후 나온 적은 없고요. 다만 이 종별을 바꾸는 경우에는 또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부칙개공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신규 등록이고요. 그 우리 교과서 110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에 적어놨네요. 박스에. 근데 111페이지 메뉴에 보면 등록증 재교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칙 신규 등록 예외 부칙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111페이지 교과서 등록 처분의 기속성. 아까 요건 맞으면 해줘야 된다고 했죠. 무조건. 안 해줘도 되는 거 맨 밑에 그 4번 있는데 1, 2, 3, 4번 1, 2, 3, 4번 오지선다행 4개 좋죠. 4개니까. 근데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 4개가. 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읽어봐도 이거는 등록해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죠. 변별력이 없어요. 그 헷갈려야 이게 시험에 내는데 누구나 읽어보면 이런 건 등록해주면 안 되겠다는 느낌 드니까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고 이 4가지지만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자격증도 안 따고 신청한 경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등록 신청한 경우 2번 결격사유 3번 등록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그 요건도 안 갖춰가지고 등록 신청한 경우 안 받아주겠죠. 4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위반. 4번 이거 제가 한번 당해봤어요. 옛날 저는 등록 신청을 한 8번 해봤거든요. 자주 망해가지고 그 8번째가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등록 신청하니까 등록관청에서 저기 지방세가에 갔다 오라더라고. 그냥 갔다 오라더라고. 왜요? 물어보니까 말하기 싫고 그냥 옛날에는 엄청 불친절했어요. 공무원들 짜증내고 그냥 손짓만 하더라고. 하라고 막 귀찮다고 말도 안 하고 입은 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재산세관가 그거 가가지고 지정민원과에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고 서류 줬더니만 이렇게 추보더만은 재산세 안 냈네요 이러더라고. 재산세 안 내면 내야 등록된다더라고. 그래 그 자리에서 내고 등록했어요. 세금 안 내면 이게 인허가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위반입니다. 이런 거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줘야 된다고요. 이 4가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자 어쨌든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해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112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 통지인데요. 두 번째 줄에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세 번째 줄에 서면으로 통지. 칠판에 다 적어놨죠. 7일 이내 서면 통지해 줘야 됩니다. 양가로 2번. 자 그다음에 맨 밑에 2번 등록상 협회 통보입니다. 그 두 번째 줄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고 돼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우리 교과서 113페이지 6개 있네요. 이 6개가 우리 프린터는 25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5번에 있습니다. 6개.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등록증 교부 사항인데 등록증 교부는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 안 한다고 X라고 돼 있죠. 25번에 1번. 예,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등록사항, 등록증 교부사항만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합니다. 왜 통보하냐면은 누가 등록 신청 들어오면 이게 7일 동안 심사를 하잖아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등록 요건에 맞는지.
이 심사를 두 가지를 해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2가지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하고, 하나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이걸 심사한다고요.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으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보하는 게 보면 등록 1번 있고 그 5번에 보니까 등록 취소 업무정지 행정처분사항도 통보되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협회 지부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등록이 돼 있는지, 이미 등록돼 있는지, 아니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지 협회 지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기 위해서 협회 전산망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전산망이 너무 복잡하니까 정부 전산망에 이거 개업공개사 끝까지 다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협회 전산망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정설정,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한다. 이 말이 우리 11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네요. 교과서 11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네 번째 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113페이지 맨 밑에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등록 처분 동의는 7일,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114페이지 등록증 재교부인데요. 114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증 재교부, 동그라미 1번 분실 훼손, 동그라미 2번 기재사항 변경, 동그라미 3번 종별 변경, 부칙개공이 동일 등록관 청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리하고자 하는 경우 재교부 신청인데, 동그라미 4번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52번에 동그라미 4번 수수료 내는 거, 52번에 동그라미 4번.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맨 밑에 업무개시 요건, 업무개시 요건 그 맨 밑에 박스안에 3개 있죠. 3개가 여기 칠판에 제가 X로 적어놓은 거 이게 3개예요. 3개. 요 3개까지 다 하고, 즉 등록증도 게시하고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게시를 하고 등록된 인장 등록도 하고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고, 적법하게 하려면. 근데 이 3개를 안 했다 하더라도 등록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시 업무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보정설정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뿐이지,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니다. 전혀 처벌 안 받고 적법하게 하려면 114페이지 맨 밑에 박스 3개, 그 3개가 등록증 개시, 보정설정 증명서류 개시, 인장 등록 요 3가지는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양가로 2번 휴업과 업무 개시인데 그 세 번째 줄에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 가로 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로 안에 있죠. 115페이지 양가로 2번에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업무 개시도 3개월 안에 해야 된다고 적어놨잖아요. 3개월이네. 3개월 안에 업무 개시 안 하면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고요. 휴업 신고도 안 하고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기 116페이지 등록증이 있는데 등록증 서식, 등록증 서식에는 종별이 3개입니다. 종별이 3개. 종별 3개. 부칙개공도 등록증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부칙개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등록 신청서 서식이 없는 것 같은데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 자, 그게 뭐냐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격증은 없지만
등록을 한글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칙개공은 기득권만 인정해 줬지 새로 등록 신청은 안 되죠.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됐는데요. 부동산 중개법이 제정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 개업을 할 사람은 자격증 따야 가능하다 이렇게 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중개업을 하고 있던 기존에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죠. 기존 중개업자들은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그런 법을 앞으로 자격증을 따야 이제 개업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찬성 반대? 찬성 손 들어보세요. 예, 찬성했겠죠. 당연히. 자기들 기득권은 인정해주고 앞으로 할 사람만 따야 되니까 옛날에 하고 있던 사람도 새로 다 따야 된다 하면 엄청 반대하겠죠. 그 기득권을 인정해준 사람이 부칙개공이라고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 법 만들기 전부터 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은 등록증은 있지만 등록 신청은 안 되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17페이지 게시 명칭 표시 등부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